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녹스와 속스, 이러한 탄소 배출이 심각하면 무조건 가동을 중단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는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는 발전소 굴뚝에서 올라오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물을 쏟아부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령발전이나 서천발전소에서 날려버린 이 수증기가 수도권까지 날아옵니다. 날아가지 못한 큰 덩어리는 근처 깻잎 등 농작물에 거뭇거뭇하게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굴뚝에 물을 부을 때인데요. 물을 많이 부으면 굴뚝 속 공기름을 막고 적게 부으면 공기와 물의 접촉 면적이 적어 오염원을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존 방식은 아기들 오줌 주기처럼 물이 연결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은 물방울을 토막토막 내어 접촉 면적을 크게 늘려 미세먼지를 잡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발전소 관계자들이 일부 알고 있지만 예산 등 여러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질이 나빠진 것은 근래에 와서입니다. 오래전부터 공기질이 좋지 않았다면 공기정화의 기술이 축적되어 발전했겠지만 근래에 공기정화가 필요하다 보니 모두가 단순하게 부직포 필터만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구조나 외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필터는 한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오염된 수억 개의 폐필터, 누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폐기되는 필터는 오염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처리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동남아 작은 섬에 플라스틱 재활용이라 속여 수출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이제는 태워버리자니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묻으려고 하니 묻을 땅도 없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판입니다. 공기청정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한문에서 청정차는 물 3수변이 들어갑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청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사기치는 일입니다. 사기치지 마시고 그냥 미세먼지 여과장치라고 하세요. 청정의 답은 물에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미세먼지 심한 날 스프레이로 공중에 물을 뿌려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물걸레로 닦으세요. 이처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물로 해결해야 비로소 청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경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화력발전소나 오염배출 공장을 북경 아래쪽으로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봄철에 서풍이나 편서풍이 불 때 북경 오염을 피하고자 3,000여 업체를 이미 이전시켰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쪽이 우리나라 서해안과 근접한 곳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풍이나 편서풍이 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부는 중국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배워 미세먼지 심한 날 인공강우를 통해 비를 내리려고 연구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비가 온 뒤 하늘이 맑아지는 것은 알고 있으나 비가 필요할 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망이 물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물로 그물망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잡아보세요. 세계발명가연맹에서 대상을 받은 이 기술은 물로 그물망을 짜는 기술입니다. 고속카메라로 촬영하면 1초에 200만 개 이상의 물방울이 45겹으로 그물망을 만듭니다.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는 물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해 물속에 꼼짝없이 갇힙니다. 물그물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습이 함께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와가습의 양을 측정해보니 양동이 150개의 물을 붓고 선풍기 150대를 가동하는 만큼의 엄청난 양의 기와가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기와가습을 광고하지만 이 기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초음파 가습기로 가습을 하면 물방울의 크기는 5000나노미터이고 기와가습은 0.2, 0.3 나노미터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일반 바이러스와 세균의 크기는 가습기의 물방울보다 훨씬 작아 물에 섞여 나갑니다. 이를 살균하려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좀 더 일찍 개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대적인 기술로 노벨상에 도전합니다.